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다우가 1.29%, 나스닥이 2.21%, S&P 500이 1.56%, 러셀이 2.78%로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 특별히 나스닥 많이 빠졌던 종목들 있죠. 그 다음에 러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되면서 다시금 하루 만에 V자 반등 같이 거의 다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아무래도 기술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죠. 자, 거기서도 특별히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이 거의다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은행주들 있죠. 이런 것들 기대치로 인해서 좀 상승이 되고 있고, 안 갔던 종목들은 저번에 갔던 컨슈머 디펜스 있죠. 이런 것들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하락이 됐다. 통신주 마찬가지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 이런 AI가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좀 하락이 됐다 해서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하락이 되었고, 자,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서 기술주 중심으로서 상승되었던 것이 하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일천하로서 일단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1선을 강하게 깼다가 다시금 올라서고 있죠. 물론 21선은 저항을 받고 있는데 1일천으로서 좀 될 가능성이 많겠고, 트럼프의 말보다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내일 있을 은행주 실적들 이런 데 더 포커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다시금 반등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도 50 미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일단은 빠진다 하더라도 상승될 가능성이 조금은 많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으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러셀 같은 것도 거의다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다우만 조금 일단 밑에서 21선 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번에 일단 러셀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10년물 금리가 한 2%나 빠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셧다운의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단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다, 자, 그렇다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그런 것들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계속해서 일단 셧다운을 밀고 가는 그런 지경이 있죠.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자, 그로 인해서 중소형주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런 모양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다가 조금은 포커스 하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도 2.21% 정도 상승하고 있죠. 골드가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모이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서 지금 달러가 아무래도 이렇게 강세가 아니고 좀 내려가야 되는데 금이 올라갈 때는, 자, 계속해서 또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믹스업이 됐다는 겁니다. 믿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갈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금값에 금 쪽에 아니면 은 쪽에 계속해서 돈이 달라붙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안전한 투자처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지금 이제 갈 데가 없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같이 모이면서 유동성 장세 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금값 같은 경우에 있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 10%, 5% 정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회지 차원에서 들고 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메모왕으로 부르고 있죠. 메모를 그만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버프가 더불어서 월가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장이 메모를 쓴 지 35년을 갖다가 되돌아본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이제 AI 버블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5년 동안 인기 있는 투자 메모를 써온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자신의 성공적인 투자 핵심이 어디 있느냐, 위험과 심리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는 데 기인한다. 위험과 심리에 대한 이해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위험과 심리.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감정이 있죠. 그 다음에 행동을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낙관주의, 비관주의 극단을 피하는 그 자체가 시장 주기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주는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fear and greed에 있었죠. 너무 일단 greed가 되어 있는지, 너무 fear로 되면서 공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낸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거 자체가 우리가 P 레이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펀더멘탈에다가 곱하기 배수하고 있죠. 그 배수를 갖다 읽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밸류에이 나오겠죠.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2008년도라든지 2000년도에 인터넷 기업 붕괴, 금융위기 이전에 투자자들 공황 속에서도 매수를 촉구했던 중요한 순간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갖다가 행동을 읽어냈으니까 이때가 바닥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고점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AI 기반의 시장을 본다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높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친 수준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진정한 거품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것은 광풍이 나와야만이 끝난다. 완전히 끝나서 99%가 다 올라간다 할 때, 자, 그때가 일단 광풍이다. 아직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그 이유는 지금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럴 때는 지금 시장이 다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일단 끝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로 일단 올라간다고 바뀌죠. 자, 그럴 때가 광풍이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직도 매도세를 외치는 사람이 일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열렬한 지지를 했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갖다 우편으로 받으면 제일 먼저 열어서 읽어봤다는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만큼 일단 시장의 조회가 깊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감정과 행동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들, 요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광세장이 지금 한 3주년을 맞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정표를 세운 후에 일반적으로 얼마나 더 오래가 지속될 수 있을지 강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장의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는 2023년도부터 일단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결론 AI가 지금 이제 받침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강세장을 갖다가 물론 지금 이정표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는지 그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AI가 얼마만큼 달릴 수 있는지, 자, 그걸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기본 5년은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적어도 2027년도, 2028년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럴 때 2027년도가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AI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상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에 S&P 500이 2022년도 10월 10일에 바닥을 친 후에 지수는 무려 일단 100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이정표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발전의 지속 가능성에서 좋은 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년차를 맞이한 8번의 강세장은 총 6.5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2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강세장은 10월 8일 최근 고점에서 기록해서 89%가 지금 이제 상승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세장은 일반적으로 4년 차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7%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가장 좋았을 때는 29.7%까지 급등했다는 거겠죠. 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4년 이상 지속된 강세장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봤더니 주가 4년 차의 평균 한 20%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통적인 경고 신호가 없다면 강세장은 2020년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기술적 분석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올라가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요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결론은 인공지능 거래, 요거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준의 완화적인 경제정책,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무래도 사업적인 난관을 능숙하게 헤쳐나가고 있는 여전히 견조한 기업 실적, 요 세 가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완화정책, 금리나 기업의 실적이다.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주가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러한 성장주 자체에 있어서는 강세장 중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정보기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려사항도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본다면 몇 년 안에 터질 수 있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픈 AI가 정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나타내지 못할 때, 물론 지금 수익은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부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수익이 적죠. 자, 그 정도의 수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지속적인 정부 폐쇄가 얼마만큼 오래 갈지, 그 다음 노동시장이 안 좋죠. 그 다음 높은 인플레이션, 급증하는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리스크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다시금 위협하면서 이런 것들도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렇게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변동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본다면 강세장을 맞아서 4주년을 일단은 맞이할 때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지만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변동성이 클 때는 우리가 요번에도 봤지만은 내려갈 때 조금씩 계속해서 담아가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요 회사인데, 요 회사는 아무래도 한 36%가 지금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으로 많이 회복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 가격을 176달러에서 148달러로 낮췄다. 자, 이렇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올라갈 상승 여력은 한 44%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좀 매력적인 그런 가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SFM 주가 자체가 한 42% 하락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에 식료품 업체의 경쟁가 대비해서도 한 31%, 그 다음에 시장 대비해서는 한 54%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현재 주가를 본다면 2027년도 조정 EBITDA라든지 추정치의 약 9배, 그 다음에 퍼 같은 경우는 한 15배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비교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 주가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프로모션 활동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장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긍정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많이 저평가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의 성장률 자체가 2015년에서 19년까지 평균 한 3%였는데 아무래도 대조적으로 4에서 5%까지 치솟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이유를 본다면 그런 주요 변화 중에 하나가 전국의 모든 부서에서 혁신을 추진하려는 그런 새로운 노력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SFM 자체가 2024년도에 7,100개의 새로운 SKU를 출시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SKU는 일단은 이런 게 재고를 관리하기 위한 고유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출시하면서 재고를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한 공급망의 효율성, 즉 농장에서 매장까지의 시간 이런 것들이 진전으로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농산물의 신선도도 상당히 일단 향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씩 매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케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자산을 갖다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팬데믹 이전의 마케팅 지출은 85%가 종이 전단지였는데 이제부터는 디지털 마케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더 높은 기여도를 발생시키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다른 촉매적으로 본다면 뭐 우버잇이라든지 도올대시 이런 것들과 프로그램을 갖다가 같이 하면서 저 유기농 식품 판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 식료품점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이 신선도가 좋아지니까 판매가 좀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가 4에서 5%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을 보게 되면 지금 16명이 일단 등급을 줬는데 바이 등급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명이 스트롱 바이, 5명이 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8명이 홀드고, 그래서 평균 단가를 본다면은 한 183불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 성장률은 이때 좀 많았다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단 두 자리 수준 되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매출의 성장률도 조금은 일단 두 자리 숫자로서 2027년도까지는 조금은 상승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2026년도 7년도 그 EPS를 본다면 6.11, 6.9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정도를 가지고 밸류에이션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일단 값을 본다면은 P 레이쇼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포홀드가 19.29배수죠. 자, 근데 섹터 평균은 15.8이니까 한 21% 정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고평가돼 있다. 그 다음 5년치 평균을 본다면 한 18.9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이 패그 배수죠. 성장률이 좀 좋다는 겁니다. 섹터 평균보다도 좀 낮죠. 그래서 한 62% 정도 저평가돼 있으니까 충분히 뭐 15배수를 줄 수도 있는데 18.91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5년치 평균을 사용해도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수 자체가 18.91 정도 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6.11 정도를 일단 해주면 되겠죠. 일단 2016년도 거는 6.11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값들이 115달러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2026년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주가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18.91 매수 정도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거기다가 지금 6.90 정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130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격 라인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115불까지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주가입니다. 이 정도를 일단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도 아직까지 밑에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130불 때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한 22%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쌍바닥이 날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회사를 갖다 관찰한 후에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별히 이렇게 주가가 하락된 종목들이 있죠. 특별히 차트상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올라갈 때 타도 일단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런 거 있다가 또 악재가 나와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펀더멘탈을 같이 보면서 매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 중국의 히토류 규제로 인해서 칩 부분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주식들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장비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 주식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장비 분야의 회사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 보시게 되면 어프라임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ASML, 그 다음에 KLA, 그 다음에 램 리서치 이런 종류의 것들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역풍을 많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특별히 연구자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히토리 금속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연구자석 같은 경우는 사마륨 코발트라든지 네오디듐의 철분소 분자 이런 부식 방지에 사용된 히토리 금속인 이트륨과 같은 원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소가 모두 현재 중국에서 제한적으로 히토리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 수출을 갖다 제한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못 받으니까 장비 자체 주가는 좀 많이 수익이 저하되면서 떨어질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재고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봐야 되겠고,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시진핑과 지금 트럼프가 만나는 시간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까지는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호적인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일단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때마다 충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만약에 충격이 급격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주가가 일단 붕괴지는 건 아니니까 충격이 나올 때 그때 일단 같이 보면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나가면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면서, 만약에 너무 많이 내려갔다 했을 때는 우리가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반도체 장비가 완전히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요일날 폭락장에서도 강세를 보인 5개 종목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한 3가지 종목 정도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관찰해야 될 종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회사는 일단 서던 컴퍼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황 방수할 때 진짜 유틸리티가 많이 올라갔다고 했죠. 지금 장이 꺾였을 때도 가는 종목들은 유틸리티였다. 그래서 서던 컴퍼니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하시면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성장에서 주로 일단은 전환된 종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번에. 그래서 그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AI 테마가 폭락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을 계속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력 관련된 회사들 있죠, 유틸리티 관련된 회사들, 요 회사하고 또 소개해 드릴 것이 듀크 에너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체킹하시면서 바라보는 그런 종목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유틸리티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하면서 봐야 될 그런 이제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던 컴퍼니 EPS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로스가 일단 그렇게 2자리 숫자, 3자리 숫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꾸준히 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기 방어주보다는 AI 쪽에 많이 힘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기보다는 이런 것들 유틸리티를 통해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이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0년도 7년도를 볼 것 같으면은 4.9, 4.58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P 레이쇼가 한 23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섹터 평균은 19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5년 동안에 평균도 19.81이니까 한 20배수는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배수를 줬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4.58이죠. 4.58에다가 20배수를 줬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한 이제 91불, 그 다음에 4.9 있죠. 4.9에서 20배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지금 모습에서 한 98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이 98불이니까 적정 가격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은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은 빠질 때 그럴 때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가는 종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이렇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결론은 AI의 그 밑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실 종목은 듀크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듀크 같은 경우는 배당도 줍니다. 지금 배당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4.26달러 정도 되고 있죠. 포월드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런 가운데 있는 배당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서 투자할 만하다.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배당주로서 적합하고 계속해서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고 가자.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전에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 남동부 이쪽은 플로리다, 조지아 뭐 이렇게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남동부 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회사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지금 한 자리 숫자죠. 매출의 성장률도 한 자리 숫자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유틸리티들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돈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런데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값을 본다면 20.07인데 섹터 평균이 19.34죠. 자, 그러니까 그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자,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5년치 18.32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수를 갖다가 18.32를 줬을 때 자, 어떤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되겠죠. 6.71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요거는 2020년도 겁니다. 그래서 18.32를 곱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모습에서 한 123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 7.18 정도를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7.18 한번 곱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7.18에다가 아까 보셨듯이 똑같이 18.3이죠. 자, 그때 요걸 곱해 주게 되면은 현재 모습에서 가격대는 131불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의미 내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 123불이죠. 123불 한 요 정도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31불 정도 되고 있죠. 요 가격대는 요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빠질 때마다 들고 가셔서 아무래도 들고 가는 전략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스포티파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일단 상승 여력은 조금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EPS가 조금씩 상승되고 있죠. 물론 112%로 이번에 2016년에 많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30%, 그래서 두 자리 숫자로서 EPS 증가도 있고 매출의 증가도 한 두 자리 숫자는 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했을 때 2016년도에 EPS가 13.5이니까 요거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모습에서.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현재 1년 동안의 평균치 있죠. 그걸 봤을 때는 한 55배수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지금 고평가되면서 스포티파이는 이걸로 가지고는 지금 이제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EPS를 배수를 작게 가면 151배 정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불가능하고, 자, 55배수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로스 성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5배수는 1년 동안의 평균치로 봤을 때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3.52니까 13.52에다가 지금 이제 52배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요 정도 했을 때 현재 주가를 본다면 743불 정도가 적정한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밑으로 빠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충분히 700대 위로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직전 고점대 있죠. 저 고점대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72불대까지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애플의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이폰 제조업체의 향후 전망 자체가 상승보다는 좀 하락이 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갖다 205달러에서 203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수익률 하회를 갖다가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세보다는 하락세가 좀 더 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관세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애플에다가 큰 역풍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재 관세 면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 있죠. 근데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다. 미국, 인도, 미국, 중국 이런 관세 체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과소평가된 것이 현재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가 계속해서 유지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주가 하락의 원인은 관세에 있는데, 그 관세 밑에는 불확실성이 깔려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인도 생산으로는 미국 내에 아이폰 17 수요를 갖다가 100%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중의 갈등이 계속될 때는, 자, 애플은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에서 아이폰을 더 많이 생산해라 이런 추가적인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마진 자체가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아이폰 17 판매의 모멘텀 자체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에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51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 바이 등급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3명이 스트롱, 그 다음에 19명이 바이, 그 다음에 또 홀더는 1명밖에 없고 2명이 언더퍼폼, 1명이 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에버리지 가격대는 249불대 정도로 지금 에버리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EPS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자리 숫자 되고 있죠. 그래서 8%, 9%, 뭐 10% 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 매출의 성장률도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현재 애플이다. 성장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AI가 달아붙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니까 상당히 조금은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배수를 한번 보다면 P 레이쇼 일단 배수 봤을 때는 33배수인데 조금 일단 많다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섹터 평균 24배수 아니면 28배수 정도 5년치 평균 요 정도가 일단 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패그 배수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성장률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정도를 일단은 30배수 넘게 주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28배수 정도가 적당하든지 25배수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25배수 줄 수도 있겠고 28배수 줄 수도 있는데, 28배수를 주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8배수죠. 28배수를 줬을 때 8.0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주가를 본다면은 적어도 한 224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정도가 적정 주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8.86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8.86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8.86에다가 지금 이제 28배수 정도 주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많이 줘도 248불 정도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해서 요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224불이죠. 224불이 한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다음 248불이니까 요 지금 가격대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내려온다면은 매수의 관점인데,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는 좀 힘든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요 가격에서는 좀 가격의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 대기업이 근본적으로 변곡점에 도달하게 되면 30%나 성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ST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보류해서 매수로서 상향 조정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갖다가 76달러에서 115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한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경영진이 시행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로 인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것이 등급 변경의 이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세로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매출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특별히 2027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두 자리 숫자 EB 마진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를 본다면 CEO와 CFO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니지먼트가 소비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뷰티 리이매진이라는 전략적 비전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더욱더 민첩한 뷰티 기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빠른 트렌드 혁신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빠른 트렌드 혁신이 되겠죠. 요것들이 아무래도 모아져서 매출의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중국 본토의 성장세를 좀 회복하고 있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본토의 초기 긍정적인 추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아시아의 신흥시장으로서 사업의 다각화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전문의 뷰티 소매업체와 아마존이라든지 틱톡 이런 매장을 통해서도 브랜드 출시를 이런 것들을 빠르게 성장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입지를 좀 확대하려는 그런 회사의 노력도 칭찬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밝히고 있는 것이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미디어 모델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뷰티 제품을 검색함에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는 조금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지금 이제 EBITDA 대비해서 기업의 가치가 한 18배 거래되고 있는데 5년 평균 24배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 아니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명이 등급을 주고 있는데 홀드를 주고 있죠. 5명이 바이고 1명이 스트롱 바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2명이 홀드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본다면 한 91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플러스 타겟이.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EPS 성장률 있죠. 그걸 보시게 되면 38%, 36%, 27%로서 2028년도까지는 EPS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성장률이 좋다는 말은 배수를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수를 조금 더 우리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배수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 EPS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봤을 때 P 레이쇼 있죠. 요 개념을 봤을 때 지금은 41배수나 되고 있고, 섹터 평균은 15배수니까 상당히 고평가되고 있죠. 자, 근데 패그 배수 보시게 되면 여기보다는 조금은 저평가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평가되고 있는데 5년째 평균을 본다면은 46배수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땐 좀 적게 저평가가 되고 있죠. 물론 섹터 평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항상 이 정도 일단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를 갖다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다른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익의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배수를 조금 일단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35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35배수를 준다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도니까 2.10이죠. 거기다가 35배수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현재 모습이 한 73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상당히 일단 적게 줬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2.86이죠. 2.86에다가 35배수 정도 주고 있다. 뭐 40배수 정도 줘도 되는데 100불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겠죠. 73불에서 지금 현재 한 100불 사이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73불이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지금 모습이 이 정도 되고 있다. 요 가격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불대, 요 라인대가 일단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대에서는 어느 정도가 매수 관점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좋은 관점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일단 추세 있죠. 추세 라인대가 상당히 좀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되는 하락의 추세는 일단 접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좀 상승의 추세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 때문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좋다면 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의 추세는 접었고 일단 상승의 추세에서 올라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의 추세는 계속해서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